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라운드 X에서 사업전략 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원상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NFT와 디지털 컨텐츠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총 5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많게는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도 이렇게 공유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에 조금은 좀 스킵할 수 있는 내용들은 스킵해가면서 좀 더 중요한 내용, 저희가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저희가 생각하는, 사실은 뭐 자산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어쨌든 디지털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자산이니까 디지털이란 말과 자산이란 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이란 말을 좀 찾아봤더니 사실은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자산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의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약간 회계적인 관점에서의 정의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디지털 자산화, 어떤 것이 사실 디지털 자산이 아니었다가 디지털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디지털 자산이 되기 위한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화된 것이 소유가 누구 것이냐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자산에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그 범주는 사실은 어떤 기준을 갖다 되느냐에 따라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현금성 자산들, 우리 지금 뭐 CBDC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만 CBDC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아이템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의 정보 데이터들까지도 디지털 자산으로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모바일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럼 디지털 자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디지털 자산화를 해주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록체인만 디지털 자산화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DB라든지 다양한 뭐 와스라든지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들도 분명 디지털 자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디지털 자산화 기술 중에 최근 블록체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그라운드 X라는 기업은 사실 클레이튼이라는 국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대표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에 개발하였고 현재 기술 운영, 기술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데일리 액티브 트랜잭션이 한 40만 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규모는 이더리움의 약 한 3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은 한 100만 건이 훨씬 넘어가니까요. 요즘은 더 많아졌을 텐데 일주일 평균으로 저희는 한 40만 건, 사실 적지 않은 트랜잭션이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NFT라는 기술이 특히 디지털 자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럼 NFT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FT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 너무 유명하죠. 이 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명시되고 있지만 캐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중에,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사람의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자산인 현금을 대체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제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산들을 담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더리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그 토큰 프로토콜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매핑시켜서 그것들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고 소유를 증명하고 소유권을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위변조할 수 없게끔 이런 플랫폼을 사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2가지 정도의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토큰, 저희가 NFT라고 할 때 T는 이제 토큰인데, 토큰이라는 것과 그 자산의 유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토큰의 유형과 그 유형이 바로 자산의 유형과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큰이라는 건 사실은 디지털적으로 2개의 경제 주체 또는 2개의 사람, 2개의 뭐 기업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무엇, 이게 토큰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인데, 그 어떤 것이 어떤 자산과 매핑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토큰도 형태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저블 토큰과 넌 펀저블 토큰을 구분을 하고 있고, 펀저블 토큰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코인들과 현금들 이런 것들입니다. 넌 펀저블 토큰은 우리 집이라든지 예술품 같은 것들이 넌 펀저블 토큰,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데
자동차 같은 것도 똑같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누가 얼마만큼 연식을 가지고 뭐 사용했느냐에 따라 중고가 되는 순간 non-fungible로 분류할 수 있겠죠. 결국은 토큰을 만드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이 자산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형의 자산들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그 토큰의 유형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펀저블 토큰, non-fungible 토큰, 프로토콜 규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과 그 디지털 자산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 중에 NFT라는 개념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NFT, 블록체인이 디지털 자산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NFT가 또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그 핵심은 디지털 소유권 시대라는 것에 있습니다. NFT가 급부상했습니다. 거래액이 작년에는 사실 95 밀리언 달러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래액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NFT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NFT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NFT 데이터라는 것은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모든 것이 데이터화될 수 있는, 데이터화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 자산화될 수 있는 시대에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고객들도 당연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뭐 운영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NFT라는 것은 사실 온체인 위에 존재하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들이 메타데이터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이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소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경기도냐, 뭐 주소의 제일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로 먼저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전라도로 가야 하는지, 경상도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면, 그 경상도, 전라도, 뭐 경기도 안에서 어느 시로 가고 어느 곳으로 저 디테일하게 정말 목적지가 어디인지의 원래 본질적인 파일은 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NFT만으로는 사실은 그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NFT는 뭔가를 지칭하고 있고 뭔가와 매핑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NFT 한계점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NFT라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데이터라는 것이 에셋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셋이라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주어지려면 누구 것이냐는 소유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디지털 소유권 시대를 열은 이 NFT라는 것이 데이터의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에 디지털 소유권을 준 것이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경합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사하면 됩니다. 옆에서 사람이 준 이미지 제가 그냥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데이터가 가진 어떤 그 외부 경제성들이 사실은 그 데이터, 그 디지털화된 그 데이터의 가치를 부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게 없고 누구나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 복제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 파일이 처음 누가 만든 것이냐에 대한 소유 증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그 NFT라는 기술 자체가 이것의 소유권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에디션 또는 이런 하나, 두 개, 세 개 일련 번호들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어떤 소유 증명 증서가 된 것이죠. 그럼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인터넷 세상에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뭐 경제 활동을 해서 저희가 뭐 간편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모바일 뱅킹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다 저희들의 활동들이 뭘로 남습니까? 데이터로 남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솔직히 디지털 풋프린트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활동했던 모든 활동들의 기록들이 데이터 형태로 남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그 데이터의 가치는 어디서 오냐면 분석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보냐면 인터넷 펌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이 NFT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자체가 어떤 가치 있는 무언가와 매핑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디지털로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들이 희소성을 갖게 되고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그것을 분석하거나 그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지 않아도 그 데이터 자체가 이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 데이터가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으냐에 따라 있는 그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그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비플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애니메이터이자 예술가인 분이고, 이분이 우리나라 돈은 한 700억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소더비였나요? 네, 그 유명한 그 옥션에서 이런 자기가 5,000개 작품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자면 피카소 이런 분들의 작품도 작은 것들은 한 600만 원, 7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도 듣지 못하던 비플이라는 작가가 갑자기 700억이라는 한화 700억이라는 그 가치의 예술 작품을 경매에서 낙찰을 된 것이죠. 이게 NFT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이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런 데이터 그냥 복사해서 그냥 갖다가 뿌리면 이게 도대체 누가 원본이며 어디에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소유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디지털 네이티브한 컨텐츠들, 예를 들면 사진, 디지털로 만들어진 디지털 아트, 또 디지털화 되어 있는 다양한 자산들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찍어낸 다양한 그냥 예를 들어 쿠폰을 예를 들면 모바일 쿠폰도 우리가 1,000개를 찍어낸다, 10,000개를 찍어낸다. 그건 모두 다 정부가 아닌 그 중앙화된 기업들이 일련 번호를 찍고 그것을 고객들에게 뿌리죠. 근데 이제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컨텐츠들이 소비되고 할 거라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 왔던 예술가들 또는 크리에이터들이나 여러 다양한 그런 창작을 가능한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전에랑 없던 기술적인 도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알아야 하고 NFT를 알아야만 나의 작품들을 이렇게 희소성 있게 팔 수 있다는 것이죠. 비플이라는 분이 NFT를 몰랐다면 저게 700억에 낙찰될 수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블록체인 안에서 NFT 월드는 아마 이렇게 조금은 더 다른 기능들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렛이 필요합니다. 월렛이라 하면 내가 나의 계정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NFT를 소유하고 있다 또는 여러 가지 코인을 소유했다고 할 때 그 코인들이 제 지갑 속에 들어와야 하죠. 그런 블록체인 월렛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한 예술가나 사진 작가든 누구든 간에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올리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내가 몇 개의 작품을 찍어냈고 그 작품들이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얼마에 팔렸으며 또 이것이 누군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되어야 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그런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측면 또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양쪽 모두 측면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디지털이라는 걸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이런 NFT라는 것,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것, 디지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예전에는 없던 가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좀 보면 조금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심미적인 목적을 가진 NFT입니다. 이것은 되게 극단적으로 그 NFT 자체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술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들 같은 경우 NFT 아까 비플의 작품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그냥 가치가 있죠. 그게 미술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거를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 그거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는 심미적인 NFT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펑셔널 NFT, 기능적인 NFT입니다. 이것은 게임의 아이템들,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NFT 형태로 전환된 자산들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능적인 NFT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리얼월드 NFT, 실생활에 활용된 NFT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모바일 쿠폰 또는 명품 증명서 또는 내가 실제 실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것이 재화가 됐든 또는 서비스가 됐든 전환할 수 있는 무엇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와 연동된 리얼월드 NFT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분류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그 NFT 활용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디지털 아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심미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아트의 거래량입니다. 물론 지금 디지털 아트라는 것이 연초에 굉장히 부밍을 했다가 지금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많이 이런 자금들 인기가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한 업사이드가 있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2018년에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디지털 아트를 갖고 NFT를 갖고 이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심을 얻게 되었죠.
뭐 이런 겁니다. 니프티 게이트웨이 아까 그 전에 설명드렸 요 그린 부분에 이런 막대 그래프 MS가 가장 높은 예술품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예술 작품들을 팝니다. 그래서 에디션과 옥션으로 구분이 되고 에디션은 뭐 1000장, 뭐 999장 이렇게 찍어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옥션은 누구나 참여해서 비드를 걸어서 이제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5개 에디션, 그다음에 여기 뭐 솔드아웃이 됐죠. 이 2개는 에디션은 벌써 솔드아웃이 됐고 지금 첫 번째는 옥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드가 뭐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싸죠. 저게 사실 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NFT를 통해서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이 낸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립 드랍스라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하루에 하나의 작품만 NFT를 드롭을 하고 있고 이 드롭된 작품들을 옥션, 저희도 옥션과 에디션으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주 동안 뭐 판매를 했고 뭐 클레이로는 190만 클레이, 그래서 한 29억 정도의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미스터 미상 이분의 작품은 한 그 슈퍼레어나 이런 유명한 그 사이트에 가면 옥션에서는 한 13억에서 14억 정도의 낙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옛날 작품들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클립 드랍스에 참여를 해주셔서 27분 만에 999개가 모두 됐고, 이세연 작가님 원래 뭐 붉은 산수화로 워낙 유명하신 뭐 엄청 거대한 작품들을 만드시는 훌륭하신 작가님이신데 이분 것도 거의 20초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작가님 뭐 굉장히 유명하신 그 단색화 작가님이신데 이분의 작품도 최고가 9,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저도 처음에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근데 김태호 작가님 뭐 그거보다 이제 이세연 작가님의 작품을 딱 보면 이게 산수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엄청 큽니다. 이 작품이 뭐 이렇게 저 천장까지 닿는 엄청난 큰 작품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NFT를 실제로 보시면 저 속에 살고 있는 뭐 두루미, 그 다음에 호랑이 이런 애들을 막 보여줍니다. 이제 저걸 클로즈업해서 저 작품 속으로 들어가고요. NFT 이제 동영상인데 그 안에서 막 저 작품이 담고 있는 내러티브와 스토리를 그 NFT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NFT가 예술 작품이나 크리에이터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작품 속에 어떤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것을 NFT가 보강해 주면서 내 원래 작품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본 분들은 실제로 저 작품을 다시 보러 가면 그런 상상 속에 저 산수화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근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게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NFT를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정말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실제 그 김태호 작가님의 작품은 저런 구멍들이 그냥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구멍들이 뻥뻥뻥 뚫려 있고요. 근데 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런 구멍들 사이사이에 흐르고 있는 뭔가 액체들, 그 안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클로즈업 되면서 작품을 좀 더 내러티브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 NFT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이거는 펑셔널 NFT 쪽입니다. 그래서 펑셔널 NFT는 메타버스나 아니면 그 게임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제 아이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디센트럴랜드라는 워낙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3D 가상 리얼리티 플랫폼이고요. 실제로 디센트럴랜드 이제 검색해서 쳐보시면 돈 없이도 그냥 무료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내 캐릭터의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지구랑 똑같은 형태의 어떤 월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가상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뭐 게임 중에 심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 소더비 같은 런던의 이제 유명한 소더비 같은 유명한 경매 회사가 이제 런던 본드 스트릿에 실제로 가상 공간을 구매해서 거기에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근데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이게 노운 오리진이라는 유명한 그 NFT 판매 플랫폼인데 여기도 메타버스 이렇게 자기가 만든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그 가상 공간 속에 이런 아트 갤러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입장료도 받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런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는 현재 최근 기업 가치 4조를 인정받은 굉장한 기업인데요. 베트남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기업인 이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매출이 엄청나죠. 8월 7일까지 누적 매출이 4,2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랜드, 이제 캐릭터들을 이제 육성하는 겁니다. 요런 엑시라고 하는 조그만 캐릭터들을 키우는데 농장에서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농장이 땅이 있어야만 농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농장의 가격입니다. 땅의 가격입니다. 그게 한 17억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이 그냥,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NF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증명이 되고 거래도 실제로 이 소유권 이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캐릭터도 팔고 땅도 팝니다. 가격이 엄청나죠. 이더리움입니다. 저게 이제 7.99 이더리움. 그러니까 7.99 이더리움이니까 뭐 한 4천만 원 하나요? 5천만 원? 저 땅이 네, 그 정도 합니다. 네, 랄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랄리라고들 보통 발음을 많이 하는데 저도 랠리인 줄 알았더니 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창업자분께서. 이 랄리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게 뭐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만의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NFT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밑에 있는 케빈 추라는 분이 이 파운더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NFT를 뭘 팔고 있냐면 retweet your post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트윗을 보내면 내 NFT를 사면 그 NFT를 리딤하는 순간 너의 트윗을 리트윗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가격이 22달러입니다. 그리고 valuable founder advice. 그러니까 그 자기가 창업자로서 누군가에게 그냥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의 대가로 네, 그 21,000불을 NFT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구매하면 그 NFT를 구매한 다음에 언제든지 자기가 이 케빈 추라는 분에게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으면 저거를 리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receive feedback on pitch,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자기 발표에 대한 내가 발표를 잘했는지 그 피드백을 받는 조건으로도 21,400불을 NFT로 발행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씬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여담으로 재밌게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여기 보면은 KSK라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2위입니다. 제일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코인. 이분이 누구냐면 그 혼다라는 유명한 일본의 축구 선수입니다. 옛날 AC 밀란에서 활약했던 혼다라는 되게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고 그 한국 선수들을 굉장히 그 칭찬해가지고 뭐 우리 미디어에 많이 좀 인기가 끌었던 그 노란 머리를 항상 염색하고 다니는 축구 선수인데 이 축구 선수가 자기 코인을 발행해서 저렇게 후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실생활과 연결된 NFT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 그라운드엑스가 클립이라는 그라운드엑스가 만든 지갑 속에 그 현대카드의 모바일 쿠폰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현대카드는 대기업이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런 조그만 가맹점들도 NFT로 자기 모바일 쿠폰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앱이 없어도 내 사이트가 없어도 저렇게 발행을 하면 그냥 그 뭐 카카오톡은 뭐 많은 분들이 깔고 계시니까 여기 안에 있는 클립이라는 지갑을 통해 저런 쿠폰들을 줄 수 있고 그걸 리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단순히 이런 가격이 아니라 더 비싼 가격에 어떤 리딤할 수 있는 쿠폰들 이런 것들은 NFT를 통해서 소유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더 확장성이나 또는 사용성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최근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식 교환권을 이제 그 실제 이제 NFT로 발행했고 그 NFT를 리딤하면 주식을 이제 내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 NFT와 디지털 자산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사실 그라운드엑스라는 기업이 이제 뭐라는 기업이냐 뭐 디지털 자산 플랫폼 회사라고 저희는 규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지고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것을 누가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전송도 하고 교환도 하고 소각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나 당연히 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 이렇게 생소한 것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근데 이제 저희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바라볼 때 펀저블 토큰도 있습니다. 분명 뭐 코인들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NFT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뭐 펀저블 토큰 시장이 훨씬 큽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이 토큰 시장은 사실은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죠. 코인 시장은
어떤 시장을 잠식하고 있냐면 전통 금융 시장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뭐 투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랜딩 시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파이가 커진다 하더라도 전통 금융 시장의 바운더리를 크게 많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NFT라는 것은 어떤 지금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기존에는 전혀 NFT나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던 산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정말 다양한 씬들이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리트윗하는 것을 $200에 팔고, 자기의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내가 1시간 동안 점심을 같이 먹어주는 걸 팔듯이 누구나 내가 NFT로 나의 시간을 발행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예전에는 없던 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적인 산업 성장의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게 저희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FT 시장보다는 NFT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NFT 시장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FT 시장보다 조금 더 크리에이터 집중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NFT를 소비하는 소비자는 존재합니다. 어디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NFT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까와 같은 혼다와 같은 사람들, 또는 아까 케빈 추와 같은 사람들, 또 엑스 인피니티나 이런 게임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비플 같은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계속 만들어주시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시는 분들도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걸 만들어줄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단순히 그냥 이것을 소비해줄 고객만 놓고 분류를 하지 않고 이것을 생산해주고 크리에이션해줄 분들을 생각해서 시장을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별로 저희는 각각의 제품들과 전략들을 놓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NFT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갑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이제 비즈니스 관점입니다. 내가 기업인데 NFT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갑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전에 전통적인 인터넷 개발을 하시던 디벨로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 같은 서비스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비플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양한 작품을 팔고 또는 관리할 때 뭐 단순히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죠. 아까 쿠폰도 예를 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뭐 10,000명, 20,000명에게 막 뿌리는 쿠폰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뭐 어떤 스케줄로 뿌릴 거며 그걸 어떻게 리딩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관리 툴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 영속성. 영속성이란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NFT는 메타데이터가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권 증명서이지 이것이 이미지 자체, 데이터 자체, 작품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메타데이터는 어딘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고, 그 메타데이터가 영속적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블록체인이 갖는 의미는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없고 위변조할 수 없고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업이 사라지더라도 그 정보는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NFT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나 DB는 어딘가 다른 데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만큼 영속적일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혼다가 발행한 NFT를 샀는데 그 NFT가 갑자기 혼다가 죽어서 없어지면 이건 내가 누군가의 리딩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예,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영속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제가 좀 끼워 넣어봤습니다. 이게 뭐 저희도 이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립 파트너스라는 프로덕트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 NFT를 발행하여서 관리할 수 있고, 이 발행한 NFT를 클립이라는 지갑 속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 클립 파트너스는 API가 있어서 그냥 단순히 클립하지 않고 자기 플랫폼이나 앱이 있으면 쉽게 API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런 뭐 4가지들을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저희들 하고 있고, 아마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디지털 자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정말 좋은 일에 더 뭐 쓸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